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사전투표가 벌써 이제 끝이 나고 본투표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총선으로 봤었을 때는 역대급을 찍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뭐 여러 언론들은 계속해가지고 뭐 역대급이다, 이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든 선거를 할 때마다 다 역대급이라고 다 이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변일 수밖에 없겠죠. 한 번도 제대로 맞춘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단 뭐 예측을 하는 것인데 그 뭐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게 한 번도 뭐 제대로 완벽하게 맞는 적이 없다 보니까 매번 이게 이변이 되는 것이고 매번 역대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이번에 같은 경우는 31.28이었죠. 그렇죠? 31.28이라고 하는 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왔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거를 31.3%로 예측을 했다가 0.02% 차이로 이제 맞아떨어지는 또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부정투표다 뭐다 뭐 이런 얘기가 벌써부터 나옵니다만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왜 31.3을 목표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지난번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아서 30%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근데 30%라고 얘기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제 또 비례랑 해가지고 1번, 3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비례 정당이. 그래갖고 그냥 1번, 3번이니까 30%는 조금 뭐 재미가 없고 그래서 31.3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연구원에서 무슨 뭐 기상청에서 쓰는 슈퍼컴퓨터를 막 돌려가지고 이야 이것만 몇 프로가 나올 거냐 막 예측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막 그냥 기분대로 그렇게 그냥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를 안 둬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사전투표가 31.28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냐? 제가 봤을 땐 딱히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옛날 같은 경우야 2014년도에 처음 이게 도입이 되고 처음 한 몇 년 동안에는 사전투표가 높아지게 되면 진보당한테 유리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던 이유도 뭐였습니까? 대부분의 사전투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연령층이 많이 했어요? 20대 30대가 주도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사전투표를. 근데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2014년도 그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MB 때나 박근혜 정부 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어땠습니까? 진보적인 성향, 정부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30이 중심이 되는 사전투표가 높아졌을 때는 진보당이 유리하다라는 것인데 그 논리 그대로 지금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민주당한테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지금의 2030이 진보적인 성향을 대부분 띱니까? 반정부적인 성향을 띱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반조국 같은 성향을 띠죠. 조국한테 지지율의 0%를 보내는 게 2030이니까 이번에 사전투표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 대부분 한 80% 정도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청년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투표를 했다라고 한다면 10년 전에야 반정부적인 성향이 있는 청년들이다 보니까 진보당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해도 지금의 청년들이 주도가 되는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한테 불리할 게 없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불리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양문석이나 김유정에 대한 논란 부동산에 대한 논란, 막말에 대한 논란, 여성 비하적인 논란 이게 뭐 청년들한테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뭐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젠더 이슈 같은 게 있었다 보니까 여성들이 또 중심이 돼가지고 민주당한테 표를 몰아주는 게 있었다라고 해도 그 젠더 이슈를 젠더 갈라치기를 했던 개준수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갈비집 가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사실 뭐 국민의힘이랑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뭐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높은 게 막 그렇게 정책의 의미는 없지만 굳이 따진다라고 한다면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좋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총선을 예측을 해볼 때 제일 중요한 게 강릉과 이제 그 충청도권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충청권 같은 경우는 3월 첫 주부터 3월 셋째 주까지만 하더라도 리얼미터랑 한국갤럽 가장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두 가지 여론조사 기관을 봤었을 때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앞서고 있었다. 특히나 이제 그 3월 셋째 주를 비교해 봤었을 때 민주당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셋째 주에 민주당이 44.3, 국민의힘이 35.6이니까 민주당이 앞섰었고요. 그리고 리얼미터 말고 한국갤럽에서도 국민의힘이 그때는 31%였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43%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앞서는 결과가 나왔었죠. 그런데 3월 22일 정도쯤 돼가지고 어떤 사태가 있었어요? 그 이제 그 세종에 출마했었던 그 이머식이 있지 않습니까? 후보. 그 후보가 갭투기 관련된 논란 때문에 이제 그 사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터지고 난 뒤에 3월 넷째 주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게 15%나 급상승해가지고 46%가 나왔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21%나 급락해가지고 22%가 나왔거든요. 46대 22가 돼버린 겁니다.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넷째 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35.6, 국민의힘이 43%로 역전이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충청도가 거의 유의하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양문석에 대한 논란, 김준혁에 대한 논란까지 터졌으니까 이 갭 차이가 더 벌어질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또 여론조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데, 강원 도민일보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강릉에 그 누가 나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나가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중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김중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뭐 듣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도 개혁신당이 나가 있습니다. 이영량이라고 하는, 이분은 진짜 처음 봤네요. 아예 뉴스에서만 존재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첫 번째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강릉 도민일보에서 민주당의 김중남 같은 경우는 35.4%가 나왔고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44.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득보를 상대로 해가지고는 9% 내외로 차이가 나니까 오차범위 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별로 그렇게 권성동 의원이 앞서 나가지 않았던 것이고, 놀랍게도 개혁신당의 이영란 같은 경우도 3.3%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네요, 그렇죠? 그런데 2차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김중남 같은 경우는 37%가 됐고요. 1.6%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권성도 후보 같은 경우는 6%가 상승을 해가지고 50.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의 격차가 13% 가까이나 벌어진 상황이 된 것이죠. 권성도 의원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이영란 같은 경우는 2%로 사실 뭐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별볼이 없는 뭐 의미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월 넷째 주 정도가 되다 보니까 강릉권에서, 충청도권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당에 대한 지지도를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강릉에서 49.5%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요. 민주당이 27.1%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 정당 지지도를 볼 때 같이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국민의힘 비해서 현저히 낮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불리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조국혁신당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야권의 지지도를 볼 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두 가지를 합쳐서 봐야 되는 것인데, 조국혁신당이 8.6%입니다. 그럼 두 개 합쳐 보니까 35.7이 나오네요. 그래도 국민의힘 49.5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태요? 충청권의 상태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대선이 됐거나 총선이 됐거나 충청도가 사실상 민심을, 특히 중도층을 좌지우지한다, 중도층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결과만 보더라도 양문석 이슈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또 김준혁 이슈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충청도에 계시는 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권성동 의원이 진짜 가슴 절절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거가 자기 유세하기도 바쁠 텐데 여의도까지 올라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번 총선 판세가 심상치가 않다. 야권 같은 경우는 지금 200석을 노리고 있는데 200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진짜로 쟤네들이 개헌까지 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도 할 수 있다. 내가 누구냐? 국민의힘의 초대 그래도 제일 첫 번째 원내대표였던 사람 아니냐? 정말로 국민의힘한테 기회를 달라.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의 비례정당, 통진당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 이런 인간들이 국회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이 더 극단적으로 빠질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의 범 혐의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 들어오겠다라는 사람들 아니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줘서는 안 된다. 구구절절하게 진짜 권성도 의원이 하소연을 하고 읍소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반드시 저는 중도층한테도 들릴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충청도 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상적인 판단, 이 판단이 분명히 중도층에서도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3월 넷째 주 조사뿐만 아니라 강릉 도민일보가 있었던 이번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선거를 한다면, 투표를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